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근무 중인 클로에 뒤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카페 직원이라고 하면 의외로 존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는 워낙 커피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서 프랑스인들에게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기에 그렇죠. 이 때문에 카페에서 근무 중인 저 또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카페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언젠가는 저도 해당 브랜드의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죠. 사실 그 인생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이곳에서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최근 들어 꽤 큰 인생 변화와 마주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 지점으로 파견을 나가라는데 운도 더럽게 없지. 왜 하필 그토록 먼 아시아 국가로 가야 하냐고. 최근 들어 회사의 지침 때문에 프랑스에서 근무하던 저희 팀원들은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분점으로 파견 근무를 가야 했습니다. 이런 파견 근무는 저희에만 있는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고 다른 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도 같은 이유로 세계 각국에 있는 분점에 파견 근무를 나가야 했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국가로의 파견 근무를 반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한다는 의미로 말이죠. 마치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이러한 파견 근무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근무를 해오고 있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부분을 다 해내야 했으니까요. 뭐 가족들과 의절해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라와 같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목적지가 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라는 점이 솔직히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아시아 쪽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도 했고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중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에서 중국인 손님을 상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시아인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이 생겨버렸거든요. 분명히 카페 내에는 흡연실이 별도로 존재했고 흡연은 그곳에서만 해야 했지만 해당 중국인 손님은 비흡연 자리에서 흡연을 시도했고 그 문제로 언쟁이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람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번역기를 돌려서 그가 통화하는 내용을 번역해봤는데 중국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쟤들이 중국어를 알겠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한국인이라고 속이고 비흡연실에서 흡연을 했더니 아주 난리더라고. 이게 애국이지 다른 게 애국인가? 번역기에 번역된 내용을 본 우리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그리 나쁜 사이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왜 저런 짓까지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던 순간이었죠. 내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팀은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조금은 걱정되고 또 조금은 설레는 중국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는 상하이 지점에 오게 된 이유를 대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이곳에는 하루 종일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소위 인기 지점이었거든요. 중국인 손님들도 많았지만 외국에서 여행을 온 듯한 외국인 손님들도 상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카페이다 보니 눈에 익숙한 브랜드 카페로 발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곳 상하이 지점에서 근무한 지 석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팀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길게 내지르는 비명 소리가 아니라 아주 짧은 비명이었는데 마치 지나가는 괴 생명체를 본 듯 참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짧은 비명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쪽을 봤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곳에는 중국인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카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러한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은 기겁을 하며 이곳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화장실로 당장 가시라고 했지만
돌아온 손님의 반응에 저희는 너클 잃고 말았죠. 아니, 화장실에 사람이 가득 찼으면 어쩌려고. 여기 구조가 불편해서 화장실 찾기도 힘들어. 휴지나 가져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뭐가 저렇게 당당해? 이게 맞아? 저는 순간적으로 한참 동안이나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넋이 나가서 팀원이 제 어깨를 흔들면서 부르는 지경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다시금 중국에서의 흡연 사건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불사. 제가 괜한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갑자기 카페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담배를 꺼내들기 시작하더니 너도 나도 흡연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저는 당장이라도 울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죠. 알고 보니 해당 손님들은 대변 냄새 때문에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 담배를 피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막무가내로 흡연을 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들은 그것이 서로의 동질감을 이어주는 공감대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감대도 좋지만 간접 흡연이 얼마나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지 알기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흡연실을 두어 그곳에서 흡연을 하도록 하는 곳들이 늘고는 있다지만 아직까지도 그들 문화에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막무가내로 흡연을 하는 일이 잦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팀원들을 한 명씩 돌아가며 바라본 후 말했죠. 우리 여기에서 제대로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어찌저찌 하루하루를 견디고 인내하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하이 지점에서의 근무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면역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카페 내에서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초월 단계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고 그것은 우리에게 미지의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와,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지점 파탄 나는 거 아니야? 매출이 완전히 바닥을 찍네. 게다가 가격 출혈 경쟁 때문에 마진도 얼마 안 남을 텐데. 우리 이러다가 잘리는 건 아니겠지? 직원들은 요즘 해고 위기에 봉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오래전부터 주변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진 탓이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우리 매장까지 그 여파가 미친 것이죠. 이런 식의 가격이나 출혈 경쟁은 결국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는데 그것을 잘 아는 우리들이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해당 매장 운영이 힘들어짐에 따라 그 책임으로 우리에게까지 피해가 미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해보려고 이 멀리 중국까지 날아와서 이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직자라도 되는 날에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았죠. 애초에 강력하게 항의라도 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아서 조금씩 멘탈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제가 이 브랜드의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제 꿈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지점은 당분간 폐점해야겠어요. 클로에 씨는 팀원들 이끌고 한국 지점에 가서 지원을 좀 부탁해요. 이게 마지막 해외 파견지가 될 것이고 한국 근무가 끝나는 대로 다시 프랑스로 복귀할 테니 조금만 더 고생해줘요. 뭐지? 이런 식으로 징계를 내리는 건가?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외의 근무지로 파견을 가는 것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파견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징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파견지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우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곳에서의 3년 동안도 지옥처럼 느껴진 저였기에 한국으로의 파견은 그야말로 지옥의 2차 관문과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저와 팀원들은 하나같이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들은 바로는 한국이 중국보다 못한 불우한 나라라고 하던데, 게다가 중국인들의 입에서 가식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국을 과연 우리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었죠. 어떤 직원은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망갈까 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3년 생활이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모조리 소비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시체 같은 우울한 표정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들의 눈에는 의욕이 없던 불투명한 눈빛에서 생기가 도는 삶의 채광이 빛나기 시작했죠. 아니, 팀장님. 여기가 진짜 한국 맞아요? 다른 나라로 불시착한 건 아니죠? 어이없는 직원의 발언이었지만 저 또한 그 직원의 심정을 100번이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희망찬 미소로 응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후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한국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릴 감겼죠. 공항 자체부터 프랑스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최신식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각종 편의 시설들이 즐비해서 이곳이 공항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복합몰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탄으로 한국의 첫인상을 강렬하게 느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시설들이 좋은 것과 그 나라의 시민의식이 비례한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카페에서 근무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들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근무를 하게 될 한국 지점 카페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던 카페보다도 조금은 작은 느낌이었죠.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조금 실망 아닌 실망도 하기는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그 순간이 너무나 강렬했던 탓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카페 안을 들어간 순간부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곳은 그저 커피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 바라본 외부 광경은 그야말로 한국을 모두 담은 듯한 천국의 광경이었죠. 이곳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국의 정취를 통으로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근무를 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즈음에 저는 무언가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 이질적인 느낌이 무엇 때문에 느낀 감정인지 깨달았죠. 팀장님, 한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똥 싸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담배를 실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막 피워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번에 그거 보셨어요? 왜 있잖아요. 손님 중에 어떤 분이 고가의 노트북이랑 휴대전화를 카페에 두고 아예 자리를 비운 거요. 그때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일부러 계속 그 자리를 노려봤다니까요. 혹시라도 도둑놈이 훔쳐갈까봐.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 눈길도 주지 않는 걸 보고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한국은 참 이상한 곳이에요. 그냥 뭐랄까. 분명히 몸은 힘든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게 하는 힘이 있달까요? 팀원이 말하는 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저 또한 알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한국이야말로 현대의 선진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해서 몇 명의 팀원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분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경험들과 생활들이 저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었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 다소 독특한 컨셉의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큰 성공을 거두는 일보다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던 탓이죠. 이런 저의 선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